안녕하세요. 사운드머니 채널입니다. 오늘도 제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암호화폐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을 때 크립토 에셋이라는 이 책을 먼저 샀었어요. 이게 2017년쯤에 나온 건데, 그래도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좀 주식을 분석하듯이 약간 그렇게 크립토를 분석하는 책이라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표지를 보시면 이게 라이트코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 라이트코인도 되게 좀 진지하게 봤던 코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생각해온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되는가, 저는 스캠이 아닌 코인과 스캠일 수도 있는 코인을 좀 구별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스캠이 아닌 코인들은 발행에 있어서 공정한 발행이 진행이 됐으면 저는 그건 좀 스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비트코인은 당연히 스캠이 아니죠. 그리고 도지코인도 스캠은 아니고, 모네로, 라이트코인, 레이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뭐 스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코인들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막 도지코인이 스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C코인은 그냥 C코인이지 다 스캠은 아니다. 사람들이 어떤 화폐를 쓰든 그건 사람들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안전한 화폐일 뿐이지 다른 게 쉐시라고 그걸 반드시 뭐 금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잠재적인 스캠이 있다면 뭐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 솔라나, 테라루나, 뭐 세이프문, 약간 스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리마인으로 불공정하게 비합법적으로 증권을 발행했다거나, 아니면 뭐 벤치 캐피털리스트들이 있는 선전문에서 막 펌핑 덤핑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말만 탈중앙하고 이게 실제로 보면은 탈중앙가 아닌 경우들, 혹은 완전히 그냥 대놓고 스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잠재적인 스캠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알트코인들이 증권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식으로 증권 등록하고 회사를 운영하면 스캠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정식으로 증권 등록하고 탈중앙화라는 말을 빼고 그냥 금융 도박 플랫폼 서비스 이 정도로 하면은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진정으로 탈중앙화된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은 에너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전 세계의 통화가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위험한 스마트 컨트랙트 실험 및 아니면 도박장 운영은 알트코인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이트는 rect.news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어떤 사고 같은 거를 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디파이 스캠, 디파이 폭망, 스마트 컨트랙트 폭망,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꾸준히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게 스마트 컨트랙트 뭐 이런 플랫폼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2022년과는 달리 2013년 이제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 비트코인이 첫 번째죠. 여기 랭크를 보면 비트코인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네임코인, 피어코인, 노바코인, 데프코인, 테라코인, 페더코인, 프레이코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코인이다. 10년 전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2015년을 보면 첫 번째 랭킹이 비트코인, 그리고 XRP, 라이트코인, 비트쉐어스, 페이코인, 스텔라, 도지코인, 메이 세이프코인, NXT, 대쉬, 피어코인,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은 알트코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 순위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정말 이 알트코인 시장은 정말 치열하다. 어떤 알트코인이 치고 올라올까? 이렇게 다이나믹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을 이렇게 보면은, 알트코인들을 좀 찾아보면은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가들이 달려들어서 알트코인을 개발하는 건데, 보니까 뭐 병원 코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병원 갈 때 쓰는 코인, 그리고 뭐 렌더 토큰, 최근에 좀 본 게 이건데 3D 렌더링을 할 때 뭐 쓴다 뭐 이런 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코인들을 좀 보면 생각한 게, 그냥 정상인들처럼 달러나 원화, 비트코인을 주고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병원 자체가 타중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판매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은 타중화가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중앙화로 그냥 돌리는 게 훨씬 생산성이 높을 수도 있는데, 토큰 자체가 이렇게 탈중앙도 아니고 채굴 없이 회사가 생산한 펌핑 앤 덤핑 토큰을 만들어서 굳이 탈중앙화스럽게 만들어야 하는지, 좀 그런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뭐 어떤 토큰 생태계가 잘 돼서 유익함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냥 비트코인으로 돌려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 구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려면은 세금 보고를 위해서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암호화폐로 뭐 이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다 이게 세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부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지금 화폐 전쟁 중이다. 되게 진지한 상황에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웬만한 건 다 그냥 달러로 해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은 깔끔하잖아요. 정부와 돈을 분리한다. 그리고 통화 시스템에서 인간을 제거한다. 이런 목표를 가진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정말 고칠 필요가 있는 문제점의 해결책을 깔끔하게 제시한다. 그래서 미래의 비전이 깔끔한 코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많은 알트코인들이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점들은 비트코인이 해결하는 문제점에 비하면 중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그냥 중앙화로 하는 게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물론 알트코인이나 토큰을 이용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편리함과 유익함을 줄 수도 있겠죠. 만약 이것이 실패나 러그풀, 스캠이 아니라면. 제가 암호화폐를 알트코인 투자 그리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 보는 걸 좀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이렇게 뭐 찾아보거든요. 어떤 게 요즘 새로운 게 나와 있나. 그래서 세이프문이라는 코인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세이프문. 안전하게 달로 간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 레딧 커뮤니티에 30만 명의 팬이 있습니다. 이 세이프문 여기에. 지금 카르다노도 지금 거의 한 70만 명의 팬들이 있는데 거의 뭐 카르다노의 반 정도 되는 숫자죠, 팬들이. 그래서 세이프문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세이프문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다 이게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세이프문 카드, 데뷔 카드, 비자에서 제공하는 카드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데뷔 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쓰면은 사람들이 캐시백을 받잖아요. 최소한 1%, 보통 미국에서는 2%나 5%그 사이인데, 근데 이 세이프문 사용자들은 2.5%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그래서 비자하고 세이프문 회사에 수수료를 내는 것 같아요. 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이 제품을 보면서, 이렇게 돈을 내면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문 레딧 커뮤니티를 보면 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 카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루 1%를 약속한 빅코넥트 이 서비스도 이제 옛날에 유명했었죠. 저도 이제 이거는 그냥 뉴스에서만 접한 건데 카를로스라는 이 빅코넥트 사용자이자 이제 프로모션을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빅코넥트 대해서 설파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근데 뭐 하루에 1% 이자를 준다는 게 딱 들으면 그냥 스캠 같잖아요. 하루 1%는 좀 뻔하게 보이는 스캠인데 이제 뻔하지 않은 스캠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셀시어스 스캠. 저는 이제 셀시어스 회장님인 알렉스 마신스키 회장님이 처음부터 스캠을 하려고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원래 이제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했다고 이제 믿고는 있는데 알고 보니까 디파이에서 도박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분이 그 사용자들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거짓말만 했다. 뒤에서는 도박을 해놓고 나서 도박을 안 했다고 계속 인터뷰에서 거짓말하고 사용자 자금을 동결하기 전까지 인터뷰 계속 나와가지고 안전하다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사건이었고, 그래서 저는 남한테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맡기는 거에 대한 위험성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진짜 이게 셀시어스 같은 약간 큰 회사가 이렇게 그냥 먹고 나를지는, 디파이 도박으로 돈을 날려버리고 파산 신청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님들이 절대로 남한테 비트코인을 건네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님들이 진실을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반드시 개인 지갑으로 보관한다. 셀시어스의 구호 같은 게 이제 unbank yourself 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직역하기가 좀 어렵지만 뭐 은행에서 벗어나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셀시어스에 예치를 했다가 은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 슬픈.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폭망 혹은 잠재적 스캠, 아이언 타이탄 이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는데 이 알고리즘 코인도 이제 폭망을 했죠. 마크 큐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투자를 해가지고 더 유명해진 것 같은데, 마크 큐반 이분이 되게 유명한 투자자고 되게 똑똑한 분인데 이상하게 망하는 암호화폐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망하는 것만 다 이렇게 투자라고.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좀 이분이 좋아하니까 살짝 겁이 납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이언 타이탄 토큰에 이어서 이 테라루나의 아픔이 있었죠. 이 테라루나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나락으로 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죠.
저도 테라루나의 이코시스템을 경험해 보고자 디파이도 좀 해보고 스테이킹을 걸어놨는데, 스테이킹 뭐 20일 걸리더라고요, 빼는데. 그래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가루가 됐습니다. 지금은 뭐 확인을 안 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테라 클래식 체인에 있지 않을까 아직도. 그리고 셀시어스도 이제 파산하고 망해서 이 셀시어스 토큰도 이제 완전히 가라앉았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막 펌핑 덤핑 일어나고 이제 막 사람들 여기서 이제 도박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알트코인 채널 같은 것도 종종 보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이 채널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채널이 엄청나게 작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문의가 꽤 많이 오더라고요. 알트코인이나 디파이 아니면 거래소, 랜딩 플랫폼 이런 광고 문의가 은근히 많이 오는데, 근데 제가 이메일 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지만 제가 좀 본업에서도 제가 이메일을 되게 많이 써야 돼가지고 유튜브 이메일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많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점은, 그러니까 저같이 되게 조그만 채널에서도 이렇게 막 광고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큰 알트코인 채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광고 같은 게. 뭐 랜딩 플랫폼이나 알트코인 같은 것도 이런 채널들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투자는 언제나 스스로 리서치를 잘해서 신중하게 해야겠죠. 이메일 주신 분들은 감사드립니다. 본업에 집중하느라고 답장을 많이 못하는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아이디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달러나 원화를 쓰는 아이디어는 인플레이션에 기반을 한 건데, 알트코인의 큰 아이디어는 탈중앙화, 자율조직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아마도 대부분 크게 필요 없는 사업이거나 트레이딩, 도박, 스캠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게 되는 것 같고, 비트코인의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건전화폐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이미 왔고, 직장 생활에서는 집도 못 사고 인간답게 살기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으로 도박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알트코인 도박은 시스템을 탈출하기 위한 우리의 작은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은 투자, 사업, 도박, 근데 이걸로 이제 시스템을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탈출하기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만약에 건전화폐 세상에 살았으면 그냥 저축해서 집도 사고 먹고 살 수 있으면은 이런 100배 먹는 알트코인 도박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트코인 도박 트레이딩이 이게 탈출하는 방법의 하나인 게 슬프다. 알트코인 도박 트레이딩은 우리의 작은 소망이다. 그래서 저는 뭐 비트코인의 건전화폐에 대한 아이디어가 좋지만 뭐 이게 현실화가 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겠죠. 뭐 그렇지만 그냥 이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비트코인을 좀 좋아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채널에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